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1일 오늘 증시가 마이너스 4%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보는 것은 역시나 매수 주체, 힘이 있는 주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크게 급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 있고 그런 흐름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한번 볼게요.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지금 차트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사적 고점 3,300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저도 요 3,300 구간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탐욕의 구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또 요런 어떻게 보면 탐욕에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치 역사적 고점 라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도 쉽게 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하락한 내용에는 대주주 보유세 요런 내용 때문에 크게 하락했죠. 50억에서 지금 10억으로 감소되면서 굉장히 큰 악재가 고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나왔다는 것. 그에 따라서 오늘 뚝 떨어졌죠. 최근에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살짝 더 올라가려는 모습 나오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3.8%, 코스닥도 마이너스 4%대, 거의 4%대로 양지수가 같이 빠지는 모습과 그리고 수급도 최근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졌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하락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정말 많이 빠지면 이전 고점 저항 라인 저항이 대략 2,900 정도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보유 지금 금액 제한이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간 게 반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정정이 됐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지수 그리고 큰 증시의 흐름을 돌려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정확히 오늘 기준으로만 이렇게 뽑았고 제가 매주 5일 기준으로 5거래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오늘 기준으로만 뽑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종목 많이 매수했는지 역시나 인버스에 대한 이런 ETF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흔히 말해 고버스라고 하는 이런 코스피 2배 인버스 그리고 1배 인버스도 역시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이렇게 전체적인 인버스에 대한 이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아,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다는 점 특히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많이 빠지지 않고 버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외 종목들도 쭉 볼 수 있고 약간 눈에 띄게 보는 거는 건설주들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도 지금 제가 리스트 작성한 것에는 2개 종목 키움증권이랑 하나금융지주밖에 없지만 다른 이런 금융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외국인 기관을 매수세가 들어왔다. 많이 빠진 종목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한 번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한번 제가 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수 합친 금액 요 순서대로 내림차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요거 종목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요 빨간색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
오늘 같이 안 좋은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을 체크해뒀습니다. 유일하게 요 현대차는 기관이 마이너스 1680이지만 거의 뭐 16억이지만 마이너스 16억이지만 외국인이 특히나 400억대로 굉장히 많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충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죠.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한 요 비율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정리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흔히 말해 고버스라고 얘기하는 종목이고, 지수에 따라서 하락할 때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2배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2배로 빠지는 또 굉장히 위험성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거의 신저가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추세 자체는 크게 봤을 때 이 추세 라인대를 살짝 깨면서 횡보할 때 약간의 요 추세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횡보, 오늘 지수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8%나 급등해주는, 오늘 코스피가 4%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는 인버스, 요 고버스는 8% 상승했다는 거 일단 체크해 볼 수 있고, 최근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인버스에 대한 힘이 조금은 더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관세 내용으로 크게 한번 맞았었죠. 한번 맞고 나서 오늘은 마이너스 1.1%, 거의 하락하지 않았죠. 지수가 마이너스 4% 빠졌을 때 대부분의 가벼운 종목들은 뭐 거의 뭐 5% 이상, 10% 마이너스 10%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마이너스 1% 잘 선방해줬다. 그 흐름은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도 최근 고점 라인 상태에서 약간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과 조정이 있지만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락하더라도 꾸준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지수가 반등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의 위치에서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요 저점 라인 때 거의 뭐 10만원대, 8만원대 시작해서 60만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매수의 손이 안 갈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라인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요 추세 라인 때까지 혹시나 빠질 때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런 추세 지지에 의해서 단기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조정 구간에서도 수급이 잘 잡혀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갔고, 실적에 대한 좋은 기대감과 그리고 계약에 대한 또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정말 명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모습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최근 약간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의 구간을 거치고 있고, 그나마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조금은 해주면서 버텨내는 모습, 마이너스 2.8%고 혹시나 추가 하락했을 때 241선 수평 지지 기준으로 대략 35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 35만원대 241선 수평 지지, 그리고 21선까지 올라왔을 때 눌림 상승까지도 한번 기다려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가 쭉 밀렸을 때는 뭐 그대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하락세를 이렇게 조금은 멈췄을 때는 이런 중요 지지 라인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우입니다. 삼성전자우는 오늘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약간은 멈춰주는 모습 보여줬고 2.9% 정도 마이너스지만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정말 강하게 하락했을 때는 지지 라인 때 21선 약간의 수평 지지가 있었던 54,000원대와 많이 빠진다면 정말 이런 5만원대까지도 약간 각오를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거의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 정말 5만원대까지 다시 빠졌을 때는 이런 강한 지지에 의한 저는 반등을 생각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차트죠. 어제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1.27%,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버텨줬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LG화학
LG엔솔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 수급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는 수급이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했을 때는 241선과 수평 지지 가격대가 대략 25만원, 26만원대 요 구간에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단기 하락 시 지지에 의한 반등이 수급이 버텨줬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제철 또 올라갈 때 이런 좋은 수급과 약간의 조정 구간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수급 들어온 모습 보여줬죠. 마이너스 5%, 꽤 큰 하락이 있었지만 추가 하락 시에 수평 지지 가격대 대략 31,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양식품 최근에 완벽한 신고가에서 대장주의 흐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4% 약 하락하면서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키움증권, 이거 금융 관련주들 수급 그래도 들어오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7%, 꽤나 크게 빠졌고, 요 저점이 점점 높아졌던 요 추세선 또 이탈했기 때문에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 과매도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빠진다면 또 특정 기간에서는 저는 반등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최악의 구간까지 빠질 때 요런 전고점 가격대 16만 7천원 요런 구간대까지 빠진다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고점 라인대 잘 버티고 있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과거의 고점 라인대까지 정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 가격대가 대략 15,000원대였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정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들어온 상태에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 요 역사적 고점 라인 때, 역사적 고점 아니고 이렇게 최근 고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구간에서의 돌파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월봉상 봤을 때는 고점 라인이 조금 더 높게 잡혀 있지만 저항 돌파됐을 때, 15,000원대 강하게 돌파됐을 때 수급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단기 급락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또 잡아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로 끝난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그 수급을 체크했을 때도 유일한 종목이 하나오션이었다. 그 흐름은 역시나 앞 구간에서의 강한 수급과 중요 저항 라인대 95,000원대 돌파, 호재의 뉴스들이 정말 강하게 작용하면서 플러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날 2.9%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정말 굉장한 종목이다라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최근 하락하고 있지만 수급 자체는 또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더존비존 최근 하락세지만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이런 수평 지지 라인 때 버티는 구간에서 강한 눌림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지, RSI는 지금 마이너스 30 이하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 E&A 최근 추세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흐름에서 수급이 꾸준한 모습, 최근에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8% 약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이 점점 이런 높아지는 추세 라인 때 버티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삼성물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다가 오늘 마이너스 3%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요 지지 라인 때 대략 15만 7천원대를 61선과 함께 볼린저 밴드 하단과 함께 터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 구간 라인 때 다음 거래일도 버텨내면서 지금 요 구간을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바글로벌 추세 좋았다가 그리고 수급도 좋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 과매도 구간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하락했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 때는 17만 4천원과 그리고 15만원대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네요. 요것도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 혹시나 1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또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KTNG 최근 주주 친화 내용으로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줬고 과거 역사적 고점까지 살짝 돌파했지만 최근에는 조정받고 있죠. 역시나 과거 역사적 이런 고점 라인 때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역사적 고점 터치한 상태에서 지금은 빠지고 있고 오늘 또 약간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수급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다음 중요 지지 라인 때는 126,000 원대다. 마찬가지 61선 볼린저 밴드 하단 수평 지지 버텨내면서 추세를 살짝 눌린 상태에서 올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죠. 굉장히 또 마음 아픈 오늘 하루였지만 최대한 빨리 지금 국장에도 계속해서 이런 악재의 뉴스가 없고 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것들 좀 잘 해결돼서 요 추세 최근 좋았던 한국 증시의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하기를 조금 약간 바라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